평화로운 저녁은 갑자기 악몽으로 변한다. 용감한 FBI 국장인 보영이 이유 없이 백인 경찰에게 잡히면서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냉소, 위협, 한밤중에 꺼낸 총이 불의와 인종차별의 불길을 부채질한다. 경찰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가 모욕하는 여성이 강력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동영상을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강력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영이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조용한 길을 따라 세련된 검은색 SUV를 운전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주요 FBI 지부의 국장으로서 평화로운 저녁 식사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오늘 밤 그녀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 뒤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쩍였고 백미러에 비친 불빛이 보영을 곁눈질하게 했다. 사이렌이 울려 그녀에게 차를 세우라고 알렸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미소가 스쳤다. 즐거움에서가 아니라 씁쓸한 아이러니에서였다. 그녀는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었다. 그녀의 속도는 제한 속도 내에 있었다. 그녀는 매번 방향 지시등을 올바르게 사용했다. 심호흡을 한 보영은 차의 속도를 줄이고 도로 옆으로 차를 세웠다. 그녀는 모든 것이 보이도록 실내등을 켰다. 이는 미국에서 사는 흑인 여성으로서 그녀에게 깊이 자리 잡은 습관이었다. 그녀가 법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공정하지는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복을 입은 키 큰 백인 남자가 뒤에서 다가왔다. 그의 자세는 권위적이면서도 불안했다. 그는 그녀의 차창을 두드렸고 그의 시선은 의심으로 흐려졌다. 보영은 창문을 내렸고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안녕하세요, 경관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경관 동현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고는 면허와 등록이라고 대답했다. 멈춘 이유가 뭐야? 왜 날 멈췄는지 말해줄 수 있어? 보영이 다시 물으며 목소리에서 좌절의 기색을 감추었다. 동현이 어깨를 으쓱했다. 의심스러워 보이네. 서류를 확인해서 모든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보영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다. 의심스러워 보인다.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게 교통정지의 합법적인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동현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경찰과 논쟁할 거야. 어렵게 만들지 마. 서류만 내줘. 보영은 천천히 글러브 박스에서 면허증과 등록증을 꺼냈지만 바로 내주지는 않았다. 저는 법을 알고 있어요. 경관님. 그리고 제가 정당한 이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제시할 수 없다면 이건 권력 남용이에요. 동현의 손바닥이 차 문을 때렸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보영의 맥박이 뛰었다. 나한테 법에 대해 설교하지 마. 여기서 법을 집행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아니야.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차들이 도로를 지나갔고 헤드라이트가 번쩍이고 사라졌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멈추지 않았다. 보영은 심호흡을 하고 몸을 가다듬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다. 그녀는
동현에게서 적대감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와 자세에서. 경관님, 저는 지시에 따라 차를 세웠습니다. 저항할 생각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요구에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동현을 더욱 화나게 하는 듯했다.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다 안다는 듯이 굴지 마.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내놔. 여전히 서류를 손에 든 보영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입니다. 경관님. 경관님도 그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현의 공격성이 커졌다. 그는 손전등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직접 비췄다. 마치 자신의 의심을 정당화할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불법적인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있나요? 마약? 무기? 당신 같은 사람들은 보통 뭔가 수상한 짓을 저지르죠. 보영의 가슴이 굳어졌다. 그 질문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아니요, 경관님. 그리고 말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동현이 비웃었다. 당신을 의심할 이유가 필요 없고, 당신을 존중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제 일은 모든 것이 확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위협이었다. 상황은 급박해졌지만 보영은 두려움이 지배하게 두지 않았다. 경관님,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적절한 절차를 따른다면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권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보영은 이것이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대립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은 단순한 교통정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가 경력을 바쳐 지켜온 사법제도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차에 앉은 보영은 밖에 서 있는 경찰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스티어링 휠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경력 내내 수없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권력 남용과 인종차별의 직접적인 희생자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현은 이제 눈에 띄게 인내심을 잃고 팔짱을 끼고 차 앞에 섰고 그의 눈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그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야. 협조해야 해. 아니면 내가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위협적인 날카로움을 지녔습니다. 보영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안정되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따르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뢰를 따르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를 멈추는 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동현의 분노를 더 키울 뿐이었다. 그는 한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을 찔렀다. 그만. 지금 차에서 내려. 보영은 오랫동안 그를 응시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위험을 읽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합당한 이유 없이 차에서 내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져. 동현이 한 걸음 더 다가가 차 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소리치는 듯했다. 차에서 내려. 명령이야.
보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무리한 요구에 따르다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수백 명의 요원을 훈련시켰고 첫 번째 교훈은 항상 똑같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경관님, 저는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침착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조로 말했다. 동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허리에 찬 총에 손을 얹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무엇이 합법적인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는 비웃었다. 여기서 책임지는 건 저예요. 제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보고 싶어요. 보영은 그의 손가락이 무기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며 맥박이 빨라졌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 한 번의 잘못된 말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경관님, 저는 이 모든 상호작용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시보드에 장착된 전화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진행되면 증거로 사용할 것입니다. 동현은 빙긋 웃었다. 내가 카메라에 신경 쓴다고 생각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억해. 여기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야. 그러고 나서 동현은 권위를 보여주듯 권총을 홀스터에서 꺼내 열린 차창을 통해 보영에게 직접 겨누었다. 이제 차에서 나가. 지금 당장. 그는 소리쳤다. 공기는 긴장으로 짙어졌다. 순간의 무게가 보영을 눌렀지만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행동은 오해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두 손을 스티어링 휠에 얹고 시선을 동현의 손에 고정했다. 당신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경관님, 그녀는 불안하게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즉시 무기를 치우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권한 남용입니다. 동현은 총을 흔들림 없이 잡은 채 비웃었다. 똑똑하게 행동하지 마. 아가씨. 내가 말했잖아. 이건 협상이 아니야. 듣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조치를 취할 거야. 보영은 이제 분명히 알았다. 이 상황은 더 이상 법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권력, 편견, 증오. 그녀는 자신이 낼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움직이며 대시보드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동현이 모든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너의 상관인 성훈에게 전화해서 이 불법 행위를 보고하게. 동현의 표정은 혼란스러워졌지만 총은 여전히 들어올려져 있었다. 내 허락 없이는 전화를 걸면 안 돼. 그는 소리쳤다. 보영은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번호를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FBI 국장 보영입니다. 저는 동현이라는 경찰관에게 잡혀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저에게 무기를 겨누었습니다. 성훈이 즉시 와서 이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았고 그녀의 시선은 동현의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말에 무게를 깨달은 듯 그는 화가 나서 침을 뱉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정말 이걸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내 말을 듣는 거야, 보영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할 뿐입니다. 법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동현은 총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의 싸움에 잠겨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편견에 의해, 다른 한 사람은 인내와 용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긴장된 공기를 뚫고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경찰차가 다가왔고, 번쩍이는 불빛이 어두운 도로에 반사되었습니다. 안에서 성훈이 내렸습니다. 동현은 살짝 떨었고, 그의 눈의 공격성은 불확실함으로 깜빡였습니다. 성훈이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카터,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총 내려놓아. 보영은 가만히 서서 동현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진실의 순간이었다. 동현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상관을 향해 돌아서기 전에 망설였다. 그는 즉시 총을 내리고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선생님, 그녀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라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녹화해서 저를 상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성훈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리고 그게 그녀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했어요. 카터,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나요? 이건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에요. 보영은 창문을 완전히 내리고 성훈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는 그에게 이번 정차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거듭 물었지만 그는 이유를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위협을 가하고 저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했고, 결국 저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성훈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인식이 떠오르면서 바뀌었다. 당신이 보영이군요. FBI 국장이에요. 보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 이유 없이 멈췄어요. 저는 법을 따랐지만 카터 경관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는 저를 거듭해서 모욕했어요. 그랜트는 얼어붙었다가 얼굴이 유령처럼 하얗게 변한 동현에게로 날카롭게 돌아섰다.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이 사람은 FBI 국장이에요. 당신은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카터. 동현이 더듬거리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찾았다. 저는 몰랐어요. 선생님. 그녀는 적절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규칙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랜트가 크게 숨을 내쉬며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이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걸 허락하는 거야. 어떤 프로토콜이 시민을 모욕하고, 위협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걸 허락하는 거야. 특히 그 시민이 FBI 국장일 때. 넌 정말 바보야. 보영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어조는 날카로우면서도 절제되어 있었다. 성훈. 난 모든 걸 녹화했어. 모든 행동, 모든 말이 이 영상에 있어. 그저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의 부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거야. 성훈은 이 문제가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리고 알려질 거야.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그는 동현에게 돌아섰다. 무기를 내놔. 패배한 동현은 마지못해 권총을 꺼내 성훈의 내민 손에 쥐어주었다. 그랜트는 잠시 살펴보더니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보영에게 돌아섰다. 존슨 씨, 차에서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보영은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잠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서 꼿꼿이 서 있었고 동현의 시선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았다. 저는 정의와 책임을 요구할 뿐입니다. 오늘 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용납할 수 없으며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랜트는 다른 경찰관을 불렀다. 잠시 후 더 많은 법 집행관이 도착하여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다. 그는 동현을 부하 2명에게 넘겼다. 카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입니다. 즉시 내부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동현은 굳어지고 입을 꽉 다물었다. 그는 속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은 분노 아래에 두려움을 드러냈다. 보영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녀가 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그녀는 깨달았다.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을. 떠나기 전에 보영은 성훈에게 돌아섰다. 저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FBI 국장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후회로 가득했다. 알겠습니다. 존슨 씨, 이 일이 덮어두거나 무시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영이 그 자리를 떠나자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불의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그녀 뒤에서 동현은 수갑을 채우고 끌려갔다. 다른 경찰관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은 동현에게만 교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체 경찰에게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당장의 위기는 끝났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오랫동안 느껴질 것이다. 다음 날, 성훈은 내부 조사를 명령했다. 동현은 구금되어 그의 행동에 대해 신문을 받았다. 그 사이에 경찰감독위원회와 다른 관련 기관들이 개입했다. 보영은 단순히 영상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동현의 학대적인 언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추가 증거를 제공했다. 그런 다음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기자들 앞에 서서 이것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FBI 국장인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차별을 견뎌온 수천 명의 미국인,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2개월 후, 동현은 재판에 섰습니다. 법정은 기자, 운동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압박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순간이었다고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영상은 동현이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고 위협했습니다. 보영이 증인석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했고 이유 없이 차를 세우는 것부터 총을 겨누는 것까지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법 집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라고 보영은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 방치한다면 정의를 수호해야 할 바로 그 시스템이 오히려 억압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며칠간의 심해 끝에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현은 권력남용, 인종차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경찰 행동정책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자 동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박수로 들끓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라 체계적 인종차별과 권력남용에 맞선 싸움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동현의 사건은 전국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에서 반인종주의와 윤리적 경찰 업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법 집행의 모든 계층에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기세를 얻었습니다. FBI 국장인 보영은 이 순간을 포착하여 진정한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녀는 법 집행관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의원, 지역 사회 지도자,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권력은 불의로 이어집니다.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바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강력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은 여러분을 위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